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니, 첫 번째 이슈가 아니고 오늘은 그냥 하나의 이슈입니다. 하나의 이슈. 뭐냐면 질서 있는 국힘당의 괴멸.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질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이 불발되면서 아예 개표도 못했죠. 아예 개표도 못하고 그냥 16마리요? 대박.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16마리가 아니었는데 계속 또 이렇게 입양을 하셨군요. 아 대박. 근데 우리 소담이 아버님은 제가 알기로는 유기묘들을 입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6마리? 아 대박. 저한테 시청자 보내지 마십시오. 양이들 양육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지난주 토요일 날 윤석열 김건희 특검도 특검이지만 윤석열 탄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될 줄 알았죠. 저도 그래서 그날 방송할 때 제가 확신을 했어요. 아 무조건 된다. 왜냐면 되는 분위기였거든. 아 원래 16마리라고요? 유기묘 구조. 그러니까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분위기가 바뀌었죠. 윤석열 10시에 말도 안 되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쇼츠 2분 동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들이 아니고 그냥 국힘당 의원들한테 나 좀 살려줘 읍소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지저분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국힘당 의원놈들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기표하고 반대하던가. 그런데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국회의원 새끼들이 투표를 안 했어요. 아니 시민들한테 투표해달라고 애걸먹고 하는 새끼들이 정작 자기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또 더군다나 이게 작은 문제야? 내란 수개범 탄핵 관련된 건데 여기에 자기의 의사를 표시도 못했어. 아니 너희들이 찬반을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씨발 찬반이 아니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옆에 있으면서 이 짐승 같은 새끼들. 그래서 우리가 엄청 분노했는데 저는 지금만 생각하니까 그때 이 새끼들이 이렇게 아예 본회의장 들어가지도 않은 거. 야 이게 오히려 잘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잘 됐구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됐으면 뭐 탄핵되고 헌재 가서 한 2개월 3개월 안에 결과 나오고 그리고 2달 안에 선거하면 내년 5월쯤에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거기까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또 국힘당 새끼들은 또 그 지지자들은 또 계속 집회하고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 탄핵이 안 됨으로써 그러면서 국힘당이 보여준 이 구질구질한 모습들 정말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 그걸로 인해서 그냥 정권 뺏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는 국힘당이 이게 진짜 괴멸의 길을 들어갔다. 괴멸. 저는 이번 기회에 저 꼴통 정말 보수도 아니고 저 사기꾼 보수 새끼들 저 친일 매국 세력들 이번에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선동도 아니고 진짜로 요번에 저것들이 일거에 괴멸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갤럽 정례 조사는 아니고 국민일보 창단 36년 기념으로 갤럽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6일갈 7일이면은
그 7일 날이 또 탄핵이었으니까 6일은 포함이 안 되고 7일은 포함이 된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 조사는 탄핵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됐을 거야. 왜냐면은 탄핵 결과가 오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탄핵 결과가 매우 조금, 매우 뭐라고 할까? 한 30% 정도? 그거밖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 몇 프로 나왔냐? 11%. 11%. 갤럽에서 11% 나왔습니다. 아마 요번 주나 요번 주죠. 요번 주에 다른 데서 조사가 나오면요. 아마 한 자리로 떨어질 거예요. 딱 한 자리로. 그런데 요번에 11% 나왔는데 이거는 탄핵 여파, 탄핵 요번에 저것들이 제대로 뭡니까? 본회의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영이 거의 안 된 거예요. 거의 안 된 건데 11%. 11%. 좀 자세히 보면은 60대가 17, 60대가 10%예요. 60대도 17%예요. 70대가 27. 나머지 모든 연령대가 다 10%입니다. 10%. 그리고 지역으로 보죠? 그럼 모든 지역이 다 10%. TK 16% 제일 높아. 야, 이 정도면은 이거는 보수 중도뿐만이 아니라 중도와 진보뿐만이 아니라 보수에서도 완전히 괴멸된 거죠. 보수에서도 완전 망한 거예요, 이 정도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망한 거지. 근데 아마 요번에 또 조사하면요, 이거보다 아마 훨씬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1%대. 조만간 우리가 언론에서 여러분 1%대. 1%대 아마 볼 겁니다. 1%대. 한 자리.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두 개를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탄핵 그것들을 다 같이 아마 요번 주 토요일쯤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게 윤석열 특검법이거든요. 윤석열 특검법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자면 그 세부 내용 말고 그냥 원래 법안 안에 보면은 주요 내용들만 몇 개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주요 내용만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우선 수사 범위,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것들 수사한다는 거죠. 좋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 아닙니까? 이번에 특검을 3명을 추천하는데 누가 하냐?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해서 이 3명이 한 명씩 추천을 하면 이 3명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하면 그 추천한 사람 3명 중에서 가장 연장자를 임명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상당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아유. 사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장한테 왜 이런 걸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행정처장 1명 추천하고, 변호사협회 회장 1명 하고,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1명 한다? 좋아. 근데 이거를 왜 윤석열에게 선택권을 주죠? 아니, 보통 때 특검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거든요? 윤석열 특검? 근데 윤석열 특검을 윤석열한테 고르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물론 지난번에 박근혜 특검 같은 거 박근혜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처음이었으니까 얼떨결에 했다고 쳐. 근데 지금은 아니죠. 왜 윤석열한테? 더군다나 윤석열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주 안에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아마 구속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구속돼 있는 새끼한테 특검 누구 할래 고르라고 해?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좀 아쉬워 이게. 그래서 이거는 특검 임명은 국회에서 의결로 잘 하는 게 낫지 않냐. 원래는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차피 국회가 추천권을 포기했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하면 되는데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최소한 올라온 3명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국회에서 의결로 뽑는 게 낫지.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아마 이거는 이제 여당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을 서두르는 것보다 제대로 된 특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파견거사 40명, 공무원 80명, 4명의 특검보, 또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죠, 지금. 어마어마한 수예요. 역대 최고이죠. 그리고 이 특검도 언론 브리핑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수사가 막 지금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막 검찰 지금 난리치고 있고 검찰이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꼴불견이죠. 좀 골 때려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서가 좀 골 때리죠. 원래 지금 이 윤석열 사건은 내란이잖아요. 내란이면은 이거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거죠. 경찰하고 공수처 두 군데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오늘 조국 대표가 말한 것처럼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같이 하는 거. 근데 여기에 검찰이 낄 수는 없어요. 검찰이 왜 껴? 지들 수사권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법사위 때 나왔던 이야기 보면은 뭡니까? 만약에 검찰이 이거를 가지고 막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 재판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어떻게 방어를 필 거냐? 검찰한테는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 검찰이 기소한 것들 이거 다 위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법원 행정처도 검찰한테 이런 사실은 뭡니까? 수사권이 없다는 거, 이거 문제 된다는 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막 설레발 치는 거는 이건 수사 방해하는 거죠. 저는 검사들이 윤석열 봐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박세현이니 뭐 한동훈하고 뭐 현대고 선후배고 서울 선후배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검찰도 수사 요번에 굉장히 세게 냉정하게 할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대충 할 것 같진 않아. 대충 하고 뭉개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한테는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왜 끼어드냐고. 이 새끼들 할 방법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직권남용을 핑계로 지금 수사 들어가서 그거와 관계없는 지금 내란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검찰한테 그따위로 수사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검사 새끼들 수사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국수본이 경찰이 좀 강하게 지금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매불쇼에 조국 장관 나와가지고 조국 대표 나와갖고 국수본에서 윤석열 빨리 구속 수사해라 막 그러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특검을 해야 돼. 특검을 해야 돼. 검사가 하건 경찰이 하건 공수처가 하건 결국은 이 수사한 것들 특검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결국은 특검한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특검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또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 법안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사건들 다 포함되어 있죠. 사실 세 번째 들어가 있는 사건에는요. 주가 조작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딱 압축해서 발의한 거예요. 원래 발의했었는데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설득하려고 이 범죄 혐의들 있잖아요. 수사할 내용들을 한 3개인가 4개로 딱 압축해갖고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네 번째는요. 아예 다 넣었지요. 주가 조작, 도이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뇌물, 디올백, 권익위 조사 그 불법 행위, 인사 개입 사건, 또 구명 로비 사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허가 문제, 대통령실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가 기밀 유출, 명태균 이거 다 넣었습니다. 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난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돼. 검사 특검 추천을 누가 하냐면
지난번엔 누구였어요? 요번에 부결된 거예요, 저는. 요번 부결된 거는 대법관이었거든요? 3차 추천. 근데 이번에는 누구냐면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2명을 하자는 거야. 2명을. 근데 명확하지가 않지요. 본래는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교섭단체. 이러면은 민주당과 국힘당이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누가 어떻게 할지 뭐 기준이 없어. 그냥 교섭단체가 1명, 비교섭에서 1명.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거 국힘당한테 통과시키자고 하려는 것 같아. 왜냐면 추천을 누가 하는지가 애매해졌어. 국힘당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제대로 특검 추천이 될까? 왜 이러지? 저는 이렇게 안 해도 이게 갈수록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특검도 그렇고 김경일 특검도 그렇고 특검 추천 관련해가지고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요번에 꼭 통과시키려고 민주당이 나름대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여기도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60명, 또 특검보 4명, 특별검사 60명. 윤석열 특검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굉장한 의지가 있어요. 오늘 일면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지난번 탄핵 때 아예 투표도 안 한 국힘당 105명의 얼굴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칼라로, 경향신문은 흑백으로 실었어요. 실었어. 아마 이것들이 처음 반대할 때는 반대하면 어때? 어차피 왜냐면 지역구가 다 어딥니까 얘네들. 지금 국힘당 105명 이것들이 사람같이 행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지역구가 어디냐면은 영남. 그냥 어차피 다음에도 어떤 짓을 해도 윤석열이 탄핵을 되건 말건 어떻게 되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거든요. 뭐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 있지, 10여 명 있지. 이것들 제외하고는 수도권 10여 명 제외하고는 다 만만한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야, 겁이. 그래요. 뭐 TK라든가 불경도 모르겠어. 불경에 믿을 수가 없어갖고 그래 불경, TK 이것들 했다고 쳐. 근데 거기가 아니고 대전이나 강원도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을까? 근데 이것들이 너무 쉽게 움직인 거지. 영남 의원들이 하자는데 따라간 거 아니니까. 얘네들은 뭔 짓을 해도 붙는 애들이에요. 아니 국힘당이 아마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망하게 해도 TK 지역에서는 국힘당 뽑지 않겠습니까? TK 지역한테는 좀 기대를 안 해요, 별로. 근데 그런 의원 새끼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거기에 목소리 들어가지고 수도권 의원들이 함께 한 거 아니야. 멍청한 새끼들. 멍청한 새끼들. 이게 멍청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났더니 여파가 너무 큰 거죠. 본인들이 각오는 했어. 뭐 문자 오겠지. 뭐 전화 오겠지. 문자 안 받으면 되지 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여파가 본인들이 각오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거야 지금. 너무 커. 너무 커. 그래가지고 오늘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했죠. 국힘 누리집에서 의원들 얼굴이 다 없어졌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원래 국힘당 의원들 얼굴이 나오거든요. 이거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걸 왜 지워?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자기들 자녀라든가 사진들 있죠? 이거 다 내리고 있대 지금. 다 내리고 있대. 이게 압박이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이것들이 투표 안 하고 국민들 분노하겠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월요일날 갑자기 한덕수하고 한동훈 나오더니 공동담화.
윤석열은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둘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어. 비용신들. 지들이 뭔데? 이거는 지금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국힘당 안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뭔데? 한동훈 지가 대통령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한덕수한테 야 당사로 와. 지금 여기가 국힘당 당사 아닙니까? 총리한테 당사로 오라고. 당사로 오라고 한 다음에 둘이서 공동 담화했다는 거 아니야. 웬 공동 담화? 지들이 뭔데? 이 새끼 지가 대통령이잖아. 병신 새끼. 지가 뭔데?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원래 열받아 있으니까 열받지만 보수에서도 열받았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냐. 지가 뭔데? 지가 뭔데? 황당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번 주 내내 아마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군에서, 경찰에서, 여기저기서 제보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럼 새로운 사실이 막 나온단 말이야. 새로운 사실이.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요번에 오늘 아침에 707 국회 침투했던 그 팀장, 대령이 양심 고백했죠. 그런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근데 그걸 일주일 내내 시달려야 되거든요. 오늘 급기야 공수처에서, 윤석열 출국금지 요청했고, 법무부가 윤석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국금지 시켰어요. 오늘. 야,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정말 개망신이죠. 현재 대통령을 출국금지 시켰어요. 출국금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해외 못 나가요. 외국 못 가. 물론 이 새끼 탄핵되고 끝장내겠지만, 이젠 외교 못 하는 거예요. 못 나간다니까? 못 나가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출국금지 왜 하는 겁니까? 해외로 도피할까봐 하는 거 아닙니까? 해외로 도피할까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해외로 도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하고 법무부가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 새끼가 또 군 토주권이 있어. 이게 말이 돼? 대통령이 해외에 못 나가요, 이제. 법무부는 정부 부처 아니야. 정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니까? 저 범죄자? 내란 수괴? 이게 얼마나 꼴값입니까? 이거 얼마나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 지금 출국금지를 끝이 아니고, 전 다시 말하지만 요번 주에 윤석열 긴급체포, 구속 가능합니다. 좀 될 것 같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근데 요번 주 다음 주 안에 분명히 됩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구속이 된 새끼를 탄핵을 막겠다고? 그때도? 전 불가능해요. 전 그래서 요번 주에는 탄핵이 통과될 것 같아요. 오늘 골 때리는 일이 있었죠? 야, 이 윤상현, 이 새끼는 정말 개새끼예요. 지금 이 새끼가 그 유튜브, 이 누구야? 이 보수 유튜브라고 하는데, 따따붙다? 배승희의 라이브? 여기 나와갖고 요번에 개소리 해가지고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발언을요,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탄핵 투표하고 있는 와중에 이 새끼 나와갖고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물론 국민들이 욕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국민은 지금의 국민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의 국민도 있다. 그랬거든요. 미래의 국민. 지금 국민들은 우리를 욕하겠지만 시간 지나서 그 국민들이 1년 후에는 우리 욕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뭐라고 한 겁니까? 우리는 지금 미래의 국민을 바라보면서 하겠다고 그따위 개소리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 소리 똑같이 한 거예요. 방송 나와서 뭐라고 한 겁니까? 근데 이 새끼가 지 얘기만 한 게 아니고 김재섭을 갑자기
끌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김재섭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재섭하고 윤석열하고 같은 정무이거든요. 같은 정무이니까 형 따라가는데 형 김재섭이 자기 지역에서 엄청 욕먹는다고. 도봉구 갑.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지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서서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그런데 탄핵에 반대해도 괜찮아.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새끼들 다 잊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왔던 대사 똑같지 않아요? 영화 내부자들에서 똑같은 말 나왔잖아요. 국민은 개돼지라고.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고. 지금 그 말이잖아요. 1년 지나면 다 잊고 다 찍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방송 나와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대박이지 않아요? 영화 내부자들에서는요. 그래도 그 누구였어? 백윤식이가 그냥 그 사장하고 지들끼리 통화로 몰래 한 거죠. 나중에 이 얘기를 가지고 교육부 차관이었나? 그 새끼가 술 먹으면서 지인들끼리 하다가 난리가 났죠. 그것도 지들끼리 한 거, 지들끼리. 근데 이 새끼는요, 어디서 한 겁니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 다 잊어버려, 1년이면. 1년이면 다 잊어버려. 나 뽑아줘. 나 무소속 나가도 됐잖아. 그러고 있습니다, 씨발. 야, 인천, 미추홀, 우리 구민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도 이 새끼 뽑아줄 겁니까? 이 새끼들이 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몇 년 남았어요. 1년도 아니잖아요. 금년 5월달인가 선거 있었고, 아직도 4년 남았어, 4년. 4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니야. 난 이 새끼 욕하면서도 이 새끼 한 말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부정을 못 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 새끼가 완전히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나쁜 새끼다, 개새끼다라고 욕은 하지만, 욕하면서도 제가, 하긴, 너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뭐, 맞으니까. 맞잖아요. 아,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 전까지 불경 유권자들 막 분노하면서 국힘당들 씨발 다 끝장을 내버리겠다고 하면서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경에서 국힘당한테 요번에 몰표 준 거 아닙니까? 몰표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요번 총선 때 민주당이 200석 충분히 넘어간다. 제가 장담했죠. 충분히 넘어간다. 저는 제 이 예상이 지금도 틀리지 않다.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불경에서 이렇게 민심이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아이 그래도 우리가 남이야 국힘당 뽑아야지 이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정치인 새끼들이 유권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야 우리 유권자들은 내가 씨발 어떤 짓을 해도 날 뽑아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을. 응? 응? 국힘당 지지자들, 유권자들 부끄러워야 돼요. 사실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근데 문제는요. 이 새끼가 윤상현이야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윤상현이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데려온 겁니까? 김재섭. 이 새끼 누구예요? 이 새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였지? 정치인사 같은 데 막 나와가지고 혼자서 씨발 존나 개혁적이고 자기는 국힘당에서 정말 소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젊은 피 그러던 새끼 아닙니까? 선거할 때 임신했던 자기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따뜻하고 건장한 진짜 생각도 맑고 생각도 바르고 행실도 바르고 좋은 아빠 그런 이미지 만들어 놓고 당선된 새끼 아니에요. 이 새끼가. 이 새끼한테 안기령 후보가 몇 표 차? 1100표 차. 이거 진짜 아깝죠. 1100표 차.
사실은 이때 녹색당이 가져간 게 2,800표예요. 녹색당이 2,800표를 가져갔거든요. 녹색당하고 단일화 같은 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녹색당이 뭐 이렇게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까운 건데. 근데 사실은 이때 김재섭이 잘한 거지요. 잘한 겁니다. 도봉구 갑을 어떻게 국힘당이 가져갑니까? 여러분, 서울에서도 도봉구 갑은 민주당한테 굉장히 강한 곳이죠. 도봉구 갑이 누구 지역구예요? 도봉구 갑이. 예? 여러분, 도봉구 갑은요, 민주당 안에서도 누구 지역구입니까? 여기가. 여기 스토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김근태 지역구예요. 김근태의 지역구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전 이런 식으로 막 가족끼리 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김근태에 대한 이 상징성, 그게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인재근이 삼손한 곳이에요. 이게 도봉갑이라고요. 여기를 뺏긴 거예요. 여기를요. 도봉갑을요. 어떻게 도봉갑을 뺏겨? 여기는 사실은 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이 김재섭이가 사실은 저는 다릅니다. 저는 국힘당하고 다릅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어필해갖고 된 거거든, 사실.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멍청한 새끼가 윤상현이나 TK 의원들 따라가지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해? 도봉구에서? 김재섭이가 4년간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도, 진짜 아주 열심히 해도 다음에 재선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도봉구민들이 그냥 한 번은 준 거지만 또 줄 것 같아요? 도봉구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데? 근데 여기서 이런 짓을 해? 내가 더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안기령 대변인이 전 세계 메인에 지금 뉴스에 일면을 장식을 했죠. 왜? 계엄군에 맞선 여인. 제가 엊그저께 소개했던 외신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한국이 이 여인 때문에, 아예 외신 얘기야. 이 여성 때문에 계엄을 이겨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안기령 이 대변인이 계엄군에 맞서가지고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데, 여기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전 세계를 탓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안기령이가 도봉구 갑이에요. 여기 도봉구 민주당 당협위원장이란 말이야. 근데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새끼가 안기령이 이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탔어. 지금 대한민국에 안기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원래는 우리 진영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선거할 때만 하더라도 도봉구 지역 구민들이 안기령 몰라. 안기령 너 어떻게 알아? 30대 여성 그냥 JTBC 앵커 출신이고, 우리 진영에서나 좀 유튜브 나와가지고 방송했던 거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 몰랐거든요? 지금은 다 알아.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이 사건으로. 그럼 4년 후에 이 안기령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멍청한 짓을. 오히려 누구? 윤상현이랑 손잡고, 씨발, 이 윤석열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투표도 안 하고, 1년 지나면, YTN, 죄송합니다. JTBC가 아니고 YTN, 예, YTN 맞습니다. 정정합니다. YTN 앵커였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오늘 같아요. 그 도봉구 김재섭 그 의원실 앞에 이 모습이래요. 하루 종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대박이죠. 김재섭 SNS 계정 삭제했대요, 결국. 병신. 아니, 지가 왜 당당하면 나와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밝히지? 근데 결국 삭제했대요. 이 새끼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새끼 요번에 했던 이 행태, 그리고 이 윤상현이가, 물론 윤상현 때문에 알려진 얘기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 새끼는 앞으로 이게 거의 주홍 글씨예요. 어디 가갖고 지가 이렇게 멋진 얘기 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황당합니다.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당내에서든 진짜 자기들이 이렇게 투표도 안 하고 숨어 있던 게 엄청 수치스럽게 지금 막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마 나는 그때, 이 의원총회 한다고 하면서 들어가갖고, 이 광당에 숨어 있던 새끼들도 아마 엄청나게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출국금지 됐지요. 이제 오늘부터 매일 기사 나오지요. 그러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 탄핵 반대 못할 것 같아요. 반대하려면 하라고 해. 난 하도 괜찮아. 윤석열 탄핵 한 주, 두 주 늦어지면 어때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죠. 응?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진짜. 막 IMF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년 전에 제가 윤석열 당선되는 날 제가 특집으로 사물이 연속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고. 윤석열 뽑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새끼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에 대한 우리 대가를 정말 값비싸게 치르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뭐 증시 60조가 날라갔고 뭐 150조 날라가고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떡할 거야? 대가를 치러야지. 매를 맞아야지. 근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매를 맞을 때 맞으더라도 대가를 치를 때 치르더라도 이 대가를 치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기회에 이 정말 적폐 세력들, 이 짐승 같은 새끼들을 다 요번에 괴멸을 시켜야 돼요. 괴멸을. 저는 그런 차원에서 탄핵이 한 주, 두 주 더 늦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왜? 늦어질수록 국힘당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이 혐오의 대상으로 더 강력하게 각인될 거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얘네들이 만약에 지난주에 탄핵을 했으면은 아마 지금 그때도 혐오스러웠지만 지금처럼 혐오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며칠 사이에 정말 이 국힘당이라는 이 존재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가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 주 또 요번에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것들이 질서 있게 괴물돼 가는 거예요. 괴물돼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10시 넘어가지고 한겨레가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 야,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나온 거야. 뭐냐? 국힘당에서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니다.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14일 탄핵 표결 전에 윤석열 퇴진 로드맵 내겠다는 거죠. 지금 국힘당이 국정 안정화 TF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윤석열 언제까지 퇴진할지 그 정확한 로드맵을 14일까지 발표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이번 주 토요일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힘당 안에서도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탄핵 투표는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대한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윤석열이 언제까지 퇴진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그거죠. 구체적으로. 윤상현 같은 새끼는 윤상현은 1년 얘기했고요. 한동훈은 6개월 얘기했습니다. 1년 6개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만약에 여러분 금년 12월 달 안에 퇴진한다. 만약 그렇게 약속한다.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탄핵해야 돼요? 퇴진 기다려야 돼요? 만약 12월 안에 한다. 12월. 금년 안에 윤석열이 퇴진한다. 라고 약속을 했어. 하야하겠다. 그러면은 하야하라고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나가갖고 안 된다. 이 새끼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 뭐가 날까요? 뭐가 날까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게 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요? 둘 중에? 여러분 생각. 저는 하야 못하게 해야 돼요. 저는 탄핵입니다. 탄핵.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윤석열이 빨리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든가 대한민국 상태가 너무 시급하니까. 만약에 탄핵을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탄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헌재에서 판결 나오는 데까지 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그럼 3개월 기다려야 되죠. 그럼 그리고 나서 탄핵이 되면은 2달 안에 두 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탄핵이 진행이 되면 아무리 빨라도 5월 달이에요. 5월 달. 한 5월 중순. 5월 달쯤 될 거예요. 5월 달. 똑같은 거야. 지난번 바뀌었다고.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요번에 하야해버리죠? 요번에 하야해버리면 2월 중순쯤에 늦어도 3월 초순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한 2달 빨라지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2달 빨리 되느냐, 2달 늦게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만약에 물론 이것들이 12월 달 안에 하야하겠다 이렇게 말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한 달이 아니고 뭐 석 달, 넉 달을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저는 탄핵을 시킨 다음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탄핵을 시킨 다음에 국힘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돼요. 줘야 돼. 저는 왜냐면 요번 기회에 국힘당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되거든요. 괴멸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하야하죠? 그러면 국힘당에서 대선 그냥 포기해버린다고요. 국힘당이 대선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국힘당이 대선을 그냥 포기해버린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포기하지 않고 이것들이 야 우리 요번에 아니야. 보니까 선거 할 만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세훈도 나오고 홍준표도 나오고 다 나오게 해야 돼. 다 나오게. 아예 우리가 희망을 끊어버리면 안 되고 야 얘네들한테 나름대로 정비할 수 있게 시간을 준 다음에 오세훈? 이 새끼 지금 얼마나 나오고 싶습니까? 오세훈이가 너무너무 나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 새끼가 영악한 새끼이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절대 안 한다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 나오게 해야 돼요. 서울시장 그만두고 나오게 하고 홍준표도 대구시장 그만두고 나오게 해야죠. 그래서 요번에 대선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부터 우리가 다 가져와야죠. 지금 서울시장을 어떻게 이 새끼한테 2년을 더 기다립니까? 서울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장 그리고 뭡니까 대통령 서울시장 다 가져오면요 상당히 큰 걸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서울시는요 그냥 시도지사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 있는데 물론 서울시장 없어도 지방선거에 우리가 완승을 할 거지만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또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질서 있는 국힘당 괴멸 시나리오는 첫째,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돼요. 하야 안 돼. 하야하면 안 돼. 하야하면은 대선이 너무 금방 치러집니다. 하야 안 돼. 탄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탄핵 심판 하는 동안 한 3개월 걸리잖아요. 3개월 걸리는 동안 국힘당 안에서 엄청 싸울 거거든요. 한동훈 죽이려고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원들이 한동훈 그냥 두겠어요? 한동훈하고 엄청 싸우고 난리 칠 거거든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한동훈 특검 나가야죠. 한동훈은 가능성이 없어요. 한동훈 특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오세훈을 끌어들여야지. 오세훈을 끌어들여야지. 야 한동훈 안 돼. 역시 네가 해야 돼. 지금 친구들도 오세훈한테 막 하고 있으니까 오세훈도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세훈을 나오게 해야 돼요. 오세훈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세훈도 지금 거의 뭐 뽕 맞아가지고 이 새끼는 자기가 지금 대선만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 요번에 나오게 해가지고 사실은 한 방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오세훈이가 지난번 서울시장 가다가 애들 밥 주기 싫다고 이거 주민투표 하고 실패한 다음에 결국 무릎 꿇고 그만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때부터 보수가 이 괴멸 시나리오가 한번 작동이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오세훈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근데 요번에도 똑같은 거야. 오세훈이 서울시장 그만둔 다음에 나와가지고 국힘당 이 괴멸의 시작을 열 수 있다. 전 그래서 요번에 대선 이기는 거는 뭐 볼 것도 없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대선을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 비교가 되겠어요?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만 하는 게 아니고 요번 기회에 사실 오세훈은 약한 후보가 아니거든요. 저 보수에서 오세훈은 굉장히 센 후보예요. 근데 오세훈 같은 새끼도 요번에 이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도 날려버리고 오세훈도 날려버리고 그래서 대선과 서울시장까지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들은 지들끼리 싸우면서 아마 지리멸 할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질서 있는 괴멸 질서 있는 괴멸을 요번에 우리가 반드시 끝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윤석열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다 정권 하나 가져오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걸로는 안 돼요. 정권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정말 이 친일 이 매국 저 집단을요 보수도 아니잖아. 보수도 아니잖아요. 이 매국 집단 저것들을 완전 기회에 끝장을 내야 된다. 끝내버려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첫 번째 국힘당의 질서 있는 괴멸에 대한 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